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정치권, 유관기관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부지로 새만금을 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는 정부가 이미 새만금의 핵융합 산업을 육성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군산 지역 6곳의 재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모두 2천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과 저류지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는 200여 개 업체가 개발한 운반 로봇과 자율주행 트랙터 등 400여 종의 농기계가 전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AI를 적용한 첨단 농기계들이 시연돼 참관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정치권 유관기관들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래전부터 새만금의 핵융합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달 내에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인 핵융합 연구시설. 정부는 2036년까지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시작된 상황. 이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도내 국회의원, 유관기관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새만금을 적격지로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내세운 입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09.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 면적인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단일 부지입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체계가 구축됐고 아리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특히 군산에는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등 연구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2012년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를 성공적으로 개소하였으며 이후에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 등 입지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전북자치도는 정부가 새만금을 입지로 선택해야 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09년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협약은 인공태양 등 핵융합 파생기술 산업을 새만금에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첨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수적인 핵융합 연구시설 선택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이미 새만금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제는 그 뜻을 현실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꿈의 에너지이자 무한 청정에너지로 일컬어지는 핵융합. 전국적인 유치전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이 새만금 강점과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정부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동물의약품 규제자유 특구 후보지에 전북자치도가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 특구 공모에서 전북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특구에 선정되면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4년간 4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특구 운영 총괄기관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맡게 됩니다. 군산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 10건 가운데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은 78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 완료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가구는 272가구입니다. 한편 군산은 내년 말까지 2,794세대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성지 순례 여행은 참가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외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운영된 성지 헤엄길 다 이루은 익산 여행 참가자는 모두 446명입니다.
이 중 92.9%가 타 지역 방문객입니다. 이 여행 상품은 원불교 중앙총부와 미륵사지, 두동교회, 나바위 성당 등 4대 종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성지순례 여행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연말까지 3차례 일정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수도산 장난감 도서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산 장난감 도서관은 그림책 숲도서관 건물 우측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내부에는 장난감 대여실과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이 마련됐고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강태창 도의원이 발의한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군산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되풀이 되는 물난리를 막기 위해 배수 펌프장과 저류지 확충 등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9월 시간당 150mm의 비가 내린 군산. 기습폭우에 허리춤까지 물이 차면서 상가에 흙탕물이 들이닥치고 차량이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시간당 100mm 넘는 비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런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암동과 신풍, 나운, 경포지구 등 4개 지구에 1,8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저류조와 펌프장 등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촌동과 계야도 지구도 지난 9월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2030년까지 7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촌지구는 내수 침수가 잦은 지역이며 사정동과 개정동 일대는 관거 용량이 부족해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명 종합 경기장 앞에 쪽하고 그다음에 저기 개정 간호 전문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지어질 그 전북대병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어서 침수가 되면 이제 소방 활동에 저해가 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금액으로 4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우수 저류조하고 이제 배수 개선 사업 요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야도 지구 역시 낙석과 토사 유실이 반복되고 비가 내릴 때마다 배수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조촌지구의 배수 펌프장과 저류조를 확충하고 계야도 지구는 수로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6개 지구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극한 강우에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이 이제 저지대인 건 맞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풍수해 저감 사업을 해서 최대한 그 재난으로부터 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군산.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만경강 하류 AI 항원 검출 지점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가금류 농장 감염을 막기 위해 만경강 하류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 방역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살수 방제 소독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정당 당원 모집 의혹을 받고 있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7월 원광대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경찰이 의회 사무부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12명만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외연수는 설계와 승인, 결과 보고까지 시의원이 직접 하는 만큼 의회 사무국 공무원 일탈로만 한정하는 것은 책임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보안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등 서해안권을 통한 미리급 시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군산과 부안, 목포 등 서해안권에서 최근 5년간 11건의 미립국 시도를 적발해 40명을 붙잡았습니다. 서해안권에서 미립국 시도가 잦은 것은 군산만 놓고 볼 때 중국과의 거리가 370km에 불과해 고속보트를 이용하면 7시간 만에 상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오늘 신시도 해상에서 미립국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는 200여 개 업체가 개발한 운반 로봇과 자율주행 트랙터 등 400여 종의 농기계가 전시됐는데요. 첨단 농기계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 농수산물도 매시장. 와이어를 당기니 과일 상자를 실은 로봇이 가볍게 따라옵니다. 탈부착 전자 핸들을 트랙터에 부착하자 기계가 라인을 유지하며 밭작물을 심습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싸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동과 TYM, LS 엠트론 등 2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업체들은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과 무인 방제기 로봇, 트랙터 등 400여 종의 첨단 농기계와 농자재들을 선보입니다. 첨단화된 농기계는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촌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가분들이 이걸 직접 밭작업이나 수도작업을 하시면 줄을 똑바로 타기 위해서 엄청 이걸 집중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예 핸들도 안 잡고 앞에를 안 보시고 뒤에 작업기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엄청 편하고 더 생산량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직접 탑승해야 해 사용이 어려웠던 운반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실제 농작업 환경을 재현한 현장 시연 행사와 시뮬레이터도 운영돼 농민들이 실제 작동하는 농기계를 보거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첨단 농기계에 높은 기대를 보였습니다. 트랙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점도 되게 신비롭고 연령대가 있는 분들한테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약 살포처럼 위험 노출이 큰 작업은 운반, 분무 자동화로 접촉을 줄여 작업 안전성을 높입니다. 운반차요. 네, 분무기 들어있는 운반차. 여기 과일나무 같은데 농약 주기가 좋아가지고 그거 좀 편할 것 같아요. 농약 뿌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마스크를 써도 농약이 아무래도 또 이제 묻으니까. 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첨단 농기계 보급을 높이고 농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는 첨단 농업기술과 혁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며 익산이 대한민국 농업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기계가 농촌의 새로운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익산 주거 취약계층의 도배와 장판이 무상 시공됐습니다. 주거지원센터는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노약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7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주거지원센터를 통해 건축 설비와 전기 소방 분야, 창문 보일러, 도배 장판 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군산 인구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인구는 25만 6,585명으로 전달보다 29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달보다 32명이 늘어난 이후 두 번째 증가세입니다. 한편 지난달 출생아 수는 105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여성 고위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전충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 고위 공무원이 전무한 부처는 새만금청과 소방청, 해경청 등 모두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은 여성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정 의원은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 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후보 면접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 강화 특위 면접이 내일 진행됩니다.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김영배, 송태규, 여운태, 이희성, 최종호 등 5명이 등록했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이나 단수 추천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과 부안이 내년부터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통 교부세 산정 항목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정 지원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고창과 부안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빛원전 주변의 지자체는 지난해 29억 원, 올해 24억 원을 받은 바 있어 고창과 부안도 비슷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설전 구역을 말합니다. 농업인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전 정읍시 의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 의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특히 A씨는 정읍시 의원을 지내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했고 빼돌린 보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농어촌 활력재단을 새롭게 만듭니다. 재단 설립은 2022년부터 추진됐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조례 제정과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을 마치고 김제에 들어서게 됩니다. 재단이 출범하면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와 전북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등 4개 기관의 기능이 통합됩니다. KCN 금강방송이 개국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3층 컨퍼런스룸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한호 대표이사는 26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지역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재영, 전태교, 박건혁, 강남용, 오영숙, 한재환 등 6명에 대한 장기 근속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정통섬 미식관광 프로그램 고 군산 섬해진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축도에서 시작한 첫 프로그램은 모집 인원 25명에 13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후 관리도와 말도 프로그램도 매 회차마다 5에서 6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인데다 참가자들의 입소문까지 더해지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기관 공모가 진행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군산에 소재를 두고 최근 3년간 논총지역 개발 사업이나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수행한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접수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 농촌 협약 사업 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국 출향 향후들의 따뜻한 고향 사랑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경 익산 향후의 장대식 회장은 익산 애양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출향 시민 초청 행사에서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대식 회장은 지난해 2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고향 사랑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향후회 역시 수년째 기부에 동참하며 익산 고향 사랑 기부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중앙신협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2채, 어부바박스 30개를 후원했습니다. 어부바박스는 마스코트 어부바를 활용한 기부박스로 전국 신협이 추진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신협은 곰탕, 국수, 라면 등이 골고루 담겨있는 식료품 세트를 어부바박스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9도, 익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3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